라이타임에 라이플레이스에서 라이패밀리였기 때문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좋은 시점에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는 얘기를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 정당정치연구소가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뭐 10년 전에 여대 연구소장 하시면서 아주 피터지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도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개혁 방안에 관련돼서요, 우리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전제할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체제가 반복적으로 허약한 정당체제로서 거듭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문제는 내각제적으로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중앙당 조직 속에서 모든 것이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내정당 중심정당 체제로 갈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단순한 정당정치연구소를 개혁하는 방향에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중앙당 조직을 대폭적으로 축소시켜서 원내중심정당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것이 이렇게 혁신적 방법보다는 만약에 점진적 방법으로 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어떨까? 그 고민사항은 어떤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이 있습니다.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처음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1903년도 이전에 미국의 정당은 보수 정치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당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후진 정당이었지만 1903년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을 하면서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파티 리폼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했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정당 형태로 완전히 바꾸면서 기존의 지금의 원내정당화 체제를 만든다. 1974년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칸그레셔널 리폼입니다. 의회를 개혁을 하거든요. 초선들의 의원들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상임위 중심에서 소위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모든 것을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갔던 것을 의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이런 체제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의 정당이라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약한 정당 체제입니다. 그리고 뭐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고, 그래서 제 논문에도 보면은 지금 정당정치연구소가 5가지가 없다. 첫째는 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선도적 기능을 과연 하고 있느냐?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연구소가 연구소답지 못하는 거죠. 우리만 연구소입니다. 심한 경우 말씀을 드리면 선거 캠페인의 하나의 주력한 불안당으로 전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 안정성이 거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은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자금법을 바꿔서 그 정책의 30%를 정당연구소에다 직접 보조해야 된다는 그 안을 처음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했었습니다. 그 채택이 됐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정당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것은 정당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지금 연구소장님께서는 그런 반응에 적지 않았지만 이전의 연구소를 보면요, 누가 연구소장, 어느 계파 소속의 소장이 맞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뀝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서는 한계가 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당원교육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더 큰 범위로 보면은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데나와에서 오신 사무총장님도 계시지만 독일은 정당이라는 재단 얘기를 하면서 정당 친화적인 재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당 친화적이라는 재단을 써요. 우리처럼 당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데나워든 나우마이든 에버트든 전부 다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거 물론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정책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시키는
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오로지 당원들만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게 확산돼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정책연구소라는 게 지금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구 요청을 받아서 대한민국 정당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제가 했습니다. 너무나 시끄러웠어요. 지수를 만들어서 봤더니 지금 올해 아마 새누리당이 국고보조금을 한 49억 정도 받겠고 정당연구소가요. 민주당이 한 40억 정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느냐. 2006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요. 정책자료라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정책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한마디로 해서 정책 기능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오로지 정당연구소가 당대표의 보좌기관으로 기구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는 걸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문제는, 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혁신적으로 개혁해서 원내정신정당으로 바꾸고 정말 정책연구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아주 점진적 방향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정당연구소, 여의도연구소만이 아닙니다. 민주정책연구원도 마찬가지로 한국정당정책연구소가 개혁할 5개 핵심 방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자세한 것은 제 논문에요. 6페이지서부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싱크탱크화 시킨다고 하는데 싱크탱크화를 위한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여의도연구소에 많은 우수한 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전문인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대학에 있지만은 대학 교수들도 1년에 한 번씩 아주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승진도 하고 성과금도 지급을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그 연구소에 연구위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발간한 보고서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정책실명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정치학법에 의하면 정당연구소가 1년에 한 번씩 리포트하게 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정치 연구를 하겠다. 근데 그 내용을 바라보니까요, 평가를 해서 너무 부실합니다. 정치학법을 바꿔서 국민의 혈세인 국세를 받는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정책연구소 평가위원회가 설치돼야 된다. 그리고 정책연구에 대한 평가 지수를 개발해서 이것을 각 정당정치연구소가 얼마큼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이 부실하게 되면은 국고부조금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방법은요. 정당정치연구소의 자율성의 확대인데 1995년도에 여의도연구소가 처음으로 정당연구소로 발족을 했을 때는 정당과 상관없는 재단법인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관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정당정책연구소를 독립재단화를 추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델은 독일의 모델입니다. 독일의 모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데나워라든지 에버트라든지 나우만이 정당에 소속된, 집초적으로 소속된 재단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예속화되면은 모든 것은 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사회도